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모두 사실 생각하는 거는 우상향인데, 뭐 나스닥도 그렇고 결국 시간 지나서 봤을 땐 우상향이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이제 자산시장 우상향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쪼개서 실제로 몸담고 있으면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다. 사실 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트럼프가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크립토에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결국은 크립토를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해리스도.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사실 대선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긍정적인 게, 저번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결국은 대선이 있는 이후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세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달 대선이 있고 이후에 장세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영향이 이번에 뭐 좀 클 수도 있지만, 일단 달러는 매우 약세이고, 달러가 사실 약세일 때가 자산시장이 항상 이후에 강세로 돌아서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달러 약세는 자산시장 강세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일단 자산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좀 아직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2시간짜리 비트코인 청산 맵에서는 어제 올라가는 와중에는 62,000과 64,000대의 청산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이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에서 찍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새벽 중에 또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밤낮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데 떨어져서 58,000대까지, 58,7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하단부를 일단 청산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펀딩 비율 추세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23년 아래로 이제 FR이 장기간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게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펀딩 레이트 FR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추세에 지속적으로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사실 세 번째라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결국 오르는 장세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 FTX 때도 그렇고 결국에 이러한 장세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마이너스 펀딩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마이너스 펀비라는 거를 현물을 매매를 하거나 올라가는 걸 보는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항상 이러한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급등하고 또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계속 말하기가 입 아플 정도이지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이제 양이 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저도 비트코인의 양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봐왔고, 지난 8년 동안 거래소 양이 줄어들어도 결국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의 양이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단 역사적으로 최저인 건 지속적으로 최저를 찍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급격한 속도로 빠졌던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으로는 비트가 빠지는데 뭐 어쩌라고 가격도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급등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올라갈 때는 또 거래소에 비트가 들어와서 판매가 되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재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움직임도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의 이 떨어지고 있는 요 하락, 최근의 하락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하는 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이 비트코인 한 달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처음 8월 5일날 비트가 49,000달러를 찍었을 때 두 달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한 달이 또 벌써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9월 달까지도 이렇게 바닥 근처 어딘가에서 횡보를 하는 이제 상황이 나온다면 10월 돼서야 올라갈 거고, 급등하는 패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현재 알트도 기록적인 약세 상황으로 보고 있고,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회의 영역으로
왔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트 시즌이 25 기준으로 아래가 비트 시즌이고 75 위가 이제 알트 시즌이고 고점을 나타내는데 현재는 완벽한 비트 시즌이고 알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내용 중에 재밌는 게, USD라고 해서, USDC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서클에서 발행하는 이제 달러 코인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USDT 테더를 상장할 때 이제 테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USD를 잠깐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USDC도 뭐 없어지네 마네 하면서 1달러 패긴 깨지고 뭐 했었는데 결국 안 망하고 살아남았죠. 아마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안전한 거는 테더이고 테더 그 다음 안전한 게 USDC이지 않나. 이 두 개는 이제 달러 코인으로서 완벽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상장하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매매를 해서 보따리를 싸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달러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점으로는 우리가 해외의 거래소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테더도 되고 USDC도 되고 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저번 테더 상장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뭐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언젠가 올 불장에 김프는 항상 꼈었고 그때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때 원화 거래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달러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USDC랑 USDT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원화로 이제 알트들을 매매하는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차트 보러 갈게요. 네, 일단 수요일 영상과 거의 뭐 동일해졌습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가 이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선을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지지선이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면 장세가 또 빠르게 V자 반등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6만 1천 초반까지는 이 지지선이 잘 지지를 해서 일단 반등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새벽이 아니라 이제 또 이게 시간이 네 어제 떨어지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새벽 1시부터 음봉이 갑자기 박히면서 또 한 번의 이 지지선이 지지 역할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현재 상황으로는 지지가 되면 베스트인데 차트의 캔들상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일봉의 캔들이 좋은 캔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봉이 아직 뭐 거의 몇 시간이에요? 20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양봉으로 될 수도 있고 음봉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캔들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 자리에서 약간 음봉으로 다시 메워서 58,000대 초중반까지로 간 다음에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하단에 56,000대도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있었던 8월 5일날 요때 이제 얘기를 했던 일봉으로 볼게요. 이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두 달간의 시간이 걸리고 10월 5일, 뭐 10월 초가 돼서야 좀 급반등하면서 다시 요 구간 6만 5천을 넘어가는 게 10월 달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대선 한 달 전이잖아요. 10월 달이.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랑 헬스가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가냐의 문제가 되는 거라 가급적이면 9월 달에 이미 올라가서 최소한 6만 대 중반까지는 만들어 놔야 10월이 됐을 때 다시 6만 6천, 6만 5천 대에서 그러한 어떤 대선 주자들의 계속 지속적인 뭐라 볼까 샤라웃으로 올라가 주는 게 더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5만 6천 대에서 약간 샤라웃 받아서 올라가는 거랑 6만 대에서 샤라웃 받아서 올라가는 거랑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업비트에 신규 코인이 상장을 하는데 그 코인의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상장 공지가 떠서 빔이 나오는 거랑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상장 공지가 나와서 빔이 나오는 거랑은 더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는 하단부로는 단기적으로 58,000대에 이제 58,800 정도의 지선이 있고 상단 저항선은 66,000대에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상승 추세로서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단이 완벽하게 뚫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몸통으로는 지속 지지가 됐었고 그 다음 꼬리 지지가 되는 모양인데 완벽하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갭 하단 꼬리 라인까지 메우러 가겠죠. 이러한 구간 56,000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간들이 있죠. 매물대 라인 53,400대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구간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을 찍게 되고 마무리가 되면 벌써 이제 주말이 되고 다음 주면 또 9월이 됩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조금씩 날씨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장도 항상 여름은 제가 옛날에 말했듯이 여름은 재미가 없었다.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이 돼서야 빛을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자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를 좀 두자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열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